여러분 반갑습니다. 통계적 사고 제10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강에서는 요 표본과 표본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1. 표본 추출과 표본 분포. 조사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고요. 전수조사 그리고 표본조사가 있어요. 그리고 모집단과 표본, 표본 분포, 표본 평균의 경우에 표본 분포 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조사를 예를 들면 여론조사, 예를 들어서 L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라든가 혹은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어떤 의견, 지지율이라든가 그런 조사가 있고요. 시청률 조사 많이 하죠. 야구 중계 시청률이라든가 인기 드라마의 시청률 혹은 마케팅 리서치 해서 인기 있는 상품에 대한 거, 인기 있는 상품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 상품이 인기가 있는지 등등 많은 조사를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고요.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인데 전수조사는 연구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모집단이죠.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예요.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로서 센서스 서베이가 있어요. 전수조사. 그리고 모집단의 일부에 대해서만, 표본이죠. 일부에 대해서만 수행하는 조사를 우리는 표본조사, 샘플 서베이라고 합니다. 샘플 서베이.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센서스 서베이고요. 전체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고요. 표본조사는 모집단의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특징인데 전수조사는 오차가 없어요. 표본 오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 종료까지 전수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니까. 그리고 비용이 막대하게 듭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이에 비해서 표본조사는 시간과 조사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차가 있어요. 표본조사는 당연히 오차가 없지만 전수조사는 하지만 표본을 추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표본 오차가 추정 가능해요. 따라서 오차를 추정할 수 있으니까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특징. 일반적으로는 표본조사를 많이 합니다. 자, 모집단과 표본.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사를 할 경우에 모집단과 표본인데 다시 한번 모집단은 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개체로 이루어진 집합이고요. 관심 또는 관찰 대상이 되는 전 집단, 전 그룹이죠. 조사 대상 전체입니다. 전체.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모집단. 그리고 표본은 실제로 조사를 수행하는 개체들의 집합이죠. 실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추출한 그 개체들의 집합이 바로 표본이에요. 추측 통계학에서는 표본 추출과 표본 특성으로부터 모집단 특성을 일반화할 때 확률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표본 특성이 모집단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반영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야 돼요. 자, 추출한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집단의 예로는 여론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정치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투표 관련해서 선거 관련해서 그럼 유권자가 전체가 모집단이 되겠죠. 자, 시청률은
거주자 전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리서치를 할 때는 그 모집단은 소비자가 되겠죠. 소비자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표본 추출이란 일반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추측을 하게 되는데,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모집단의 특성이 어떠한 건지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모집단을 구성하는 조사 단위로부터 일부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자, 표본을 추출을 할 때 우리가 모집단이 있으면 샘플링을 해요. 이와 같이 해서 표본을 뽑아요. 자, 이와 같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요 표본 개체들의 뽑힌 개체들의 집합인 요 표본이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각각의 표본으로부터의 그 값, 표본의 그 특성 값, 표본의 요 특성 값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표본의 특성 값으로부터 우리는 이 모집단의 특성 값, 모집단의 특성의 값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통계적인 추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표본으로부터 평균을 구했다. 그러면 이 표본으로부터 이 표본의 평균으로부터 모집단의 평균을 추측할 수가 있죠. 모집단 평균을 추정할 수가 있다니, 표본 평균으로부터, 즉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표본 추출 오차. 자, 표본을 추출해서 유래하는 오차가 표본 오차예요. 자, 표본을 뽑아서 어떤 특성값을 계산해서 모집단 값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표본을 추출할 때 이 표본 오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본 추출에서 유래하는 오차가 표본 오차인데,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고요. 혹은 편의를 가진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오차가, 표본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샘플링 바이어스, 표본의 편의는 표본 추출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모집단의 특성에 호의를 가지는 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할 경우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형무소에 가 있지만 구치소에 교도소죠. 교도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을 비록 지금 수감되어 있지만 지지율을 조사하면은 대구에서 표본을 뽑아서 박근혜를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율을 조사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모집단의 특성에 호의를 가지는 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할 경우죠. 표본 오차는 이와 같이 표본값과 모집단 값과의 그 차이가 바로 표본 오차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표본 오차는 우리가 표본수를 증가시키면은 오차를 줄일 수가 있어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표본 추출 오차인데, 이 비표본 추출 오차는 표본의 성격을 측정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오차. 자, 표본의 성격을 측정하는 그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오차로 통계 자료를 획득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요. 자료를 얻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바로 요 비표본 추출 오차예요. 예를 들어서 자, 학생 몸무게를 측정을 할 때 잘못된 조를
고장난 줄 모르고 잘못된 조어를 사용을 한다라든가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 답변자의 대답이 성실하지 않을 때 또는 설문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 대통령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그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1위로 조사된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조사의 그 설문조사의 방법에 사실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위로 조사가 됐는데 지지율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1위로 등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조사를 했을 때 그 지지율이 제 3위로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조사의 그 문제가 그 방법의 문제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1위로 조사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설문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을 때 이와 같이 잘못된 조사의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그 오차를 우리는 비표본 추출 오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표본을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집단을 아주 잘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오차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본의 그 추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확률 표본 추출 방법과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있어요. 이 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는 단순 무작위 추출, 체계적 추출, 층화 혹은 층별 추출, 군집 추출 방법 등이 있고요.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는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서 추출하는 방법으로 오차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관에 의해서 추출하는 거예요.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서. 그래서 오차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자, 언제 그러면은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느냐라는 건데 이 확률 추출이 불가능할 때 혹은 비경제적일 때 비경제적일 때 보통 사용해요. 또는 시험적으로 표본을 추출할 때 이런 때 이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이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는 편의 추출, 할당 추출, 판단 추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이에요. 심플 랜덤 샘플링 해서 단순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작위로. 자, 모집단 내의 각각의 개체가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이 알려져 있어요. 다 똑같아. 선택된 확률은. 또한 표본으로 선택된 확률이 동일한 경우에 n개의 개체로 구성된 모집단으로부터 스몰 n개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 바로 단순 무작위 추출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요 난수표를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을 많이 합니다. 혹은 정 20면체의 난수 주사위를 던져서 번호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카드 뽑기, 제비 뽑기로 번호를 결정하는 방법이라든가, 혹은 추첨기, 혹은 난수기를 이용하여 번호를 결정하는 방법, 혹은 컴퓨터로 유사난수를 발생시키는 방법 등등이 있어요. 해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죠. 난수표, 이거 컴퓨터로 난수표를 발생시킨 거예요. 이 무작위로 발생시키고요. 혹은 주사위를 던져서 할 수도 있어요. 난수 주사위 던져가지고 이와 같이 나온 번호를 가지고 그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체계적 표본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시스테매틱 샘플링 해서 체계적인 표본 추출 방법. 이 체계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인데 관심 변수와 관련된 특성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된 표본 프레임이 있을 경우 추출 틀이에요. 틀이
순서대로 나열된 표본 프레임이 있을 경우에 표본의 출발점을 무작위로 선택을 해요.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 프레임으로부터 연속선상에 있는 K번째 표본을 매번 선택하는 거죠. 따라서 계통적 표본 추출이라고도 해요. 자,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자, 순서대로 나열된 요 표본의 프레임이 있죠. 틀이 있어요. 틀이 있습니다. 자, 먼저 n은 모집단의 크기고요. 그리고 스몰 n은 표본의 크기라고 합시다. 표본의 크기. 그러면은 표본의 크기로 이 모집단의 크기를 나누면 요 k가 됩니다. k. 추출 간격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추출 프레임, 추출 틀에서 처음에 k개 단위 중에서 랜덤하게 불규칙하게 하나의 요 s를 선택해요. 이 중에서 k개 단위 중에서 요 s를 하나를 딱 선택해요. 출발점을 요 선택을 하는 거죠. s를 스타팅 포인트라고 하는데 요 s 랜덤하게 하나 s 이때 이 s를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추출 간격 있죠. k번째 또 k번째 또 k번째 이와 같이 해서 이후에 s 플러스 k, s 플러스 2k, s 플러스 3k, s 플러스 4k 이런 식으로 선택을 표본을 추출해 가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 바로 체계적 표본 추출 방법 혹은 계통적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 표본 추출 방법. 그다음 세 번째가 층화 표본 추출법, Stratified Random Sampling 해서 층화 혹은 층별이라고도 하는데, 층화 표본 추출법은 모집단이 동질적이면은 모집단이 이질적일 때보다 표본 오차가 적은 표본을 산출할 수 있다는 논리. 자, 모집단이 똑같은 동질적이면은 표본 오차가 적은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단순 무작위 추출법을 응용한 표본 추출 방법의 하나예요. 그래서 단순 무작위 추출법을 응용한 표본 추출법의 하나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본 추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모집단을 서로 겹치지 않도록 동질적으로 소집단들로 층화시켜요. 스트라타, 층을 만들어요. 층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집단의 크기에 따라서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이 추출법에는 비례 층화 추출법과 비비례 층화 추출법이 있어요. 자, 그림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와 같이 모집단에서 동질적인 이 그룹으로 층으로 나누는 거예요. 층화죠. 층화. 이와 같이. 이 중에서 모집단에서 동질적인 층으로 층화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무작위로 단순 무작위로 뽑아서 표본을 구성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례법과 비비례 추출법이 있는데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표본을 학년별로 추출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 A집단 동질적이죠? 자, B집단 동질적이에요. 학년별로 추출하면 똑같은 학년이니까. C집단, D집단. 요 집단 간에는 이질성이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요 소집단, A집단, B집단으로부터 소집단별로 소집단의 크기에 비례해서 적정한 수의 그 수를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 것.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죠. 요 안에서. 비례층화 추출법은 학년별로 만약에 요 학생 수, 이 학년별, 이 학생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가.
그러면은 학년별 학생 수에 비례하여 각 학년별로 표본을 할당하는 거죠. 여기서 이 학생 수에 의해서 이렇게 학생 수에 비례하여 학년별로 이렇게 학년이 많은 경우는 좀 많이 해서 표본을 할당하여 추출하는 방법이 바로 비례층화 추출법이고요. 물론 단순 무작위로 이 학생 수에 비례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비례 혹은 불비례층화 추출법은 학년별 학생 수에 관계없이 각 학년별로 동일한 숫자를 숫자의 표본을 할당하여 추출하는 것이 비비례층화 추출법입니다. 이와 같은 층화 추출법은 정밀도가 높아져요. 하지만 층화와 관련된 변수 선택이 어렵고요. 변수가 많을 경우에 층화가 어려워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어서 네 번째가 군집 표본 추출 방법이 있습니다. 클러스터 랜덤 샘플링이에요. 군집 표본. 자, 랜덤이 들어가 있죠. 클러스터 랜덤 샘플링. 군집 표본 추출 방법인데, 이 군집 표본 추출법은 영어로는 클러스터인데, 집락이라고 돼요. 집락. 혹은 군집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클러스터 랜덤 샘플링은 모집단의 분석 단위를 직접 표본으로부터 추출하지 않고요. 모집단의 분석 단위를 직접 표본으로부터 추출하지 않고요. 여러 개의 군집으로 묶어요. 군집으로 일단 묶어요. 모집단을 갖다가 군집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군집 간엔 차이가 없어요. 앞에서 층화추출법은 층별로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층이에요. 군집이 아니고 층이에요. 일반. 근데 이 군집은 군집 간엔 차이가 없습니다. 군집을 차이가 없고 군집이라고 합니다. 이를 무작위로 몇 개의 군집을 추출을 합니다. 모집단이 있으면 이 안에서 무작위로 이 군집을 갖다가 추출을 한답니다. 군집을 추출한 다음에 선택된 군집에 대해서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요. 군집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거나 혹은 무작위로 조사를 하는 방법이 바로 군집 표본 추출 방법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와 같이 군집, 이거는 모집단인데 이 군집을 우리가 군집을 갖다가 나누는데 이게 층이 아니고 이질적이지 아니고 같아요. 동질적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군집 중에서 요 하나의 군집을 뽑아서 요 군집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작위로 뽑아서 다시 표본을 구성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군집 추출 방법이에요. 하나 예를 더 들을게요. 자, 모집단이 이렇게 있죠. 모집단이 전체가. 군집은 군집 1, 2, 3, 4 군집 간에는 동질성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군집 내에서는 당연히 동질적이지 않고 군집 내에서는 이질성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집을 하나를 무작위로 추출하죠. 이 군집 중에서 무작위로 군집을 하나를 뽑아요. 무작위로 군집을 선정하여 표본으로 사용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례와 같이 모집단 중에서 5개의 군집으로 나눴죠, 지금. 그리고 이들 중에서 1개의 군집을 선택을 한 다음에 군집 구성원을 모두를 표본으로 하거나 혹은 무작위로 다시 뽑아서 그 중에서 뽑아서 표본으로 하여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와 같은 군집 표본 추출 방법은 군집 표본 추출은 적용이 용이합니다. 자, 우리나라 전국이 모집단이라고 했을 때 지역별로 이렇게 군집을 갖다가 지역별로 나눌 수 있겠죠. 지역별로.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조사하면 되겠죠. 용이합니다. 적용이. 비용 지출이 효율적이며 그리고 대표성이 증대가 됩니다. 하지만 정밀하지 못하다는 점, 계산과 결과 해석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 다음에 5번째가 여기서부터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앞에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고요. 자, 편의 추출. 편의에 의해서 추출하는 거예요. 편의 추출. 고객이나 대상물이 형편에 의해 입수 가능한 경우, 어떤 형편에 따라서 입수 가능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터셉트법, 간섭법이죠. 인터셉트법. 자,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고객에 대해서 바로 인터뷰하는 경우, 인터셉트법이에요. 편의 조사죠. 자, 선거 때 TV 방송국이 가디에서 인터뷰하는 경우, 혹은 선거를 하고 나오는 그 선거인에게 질문하는 경우죠. 조사하는 경우, 이런 경우죠. 장점은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단기에 아주 짧은 시간에 필요한 정보 입수 가능해요. 단점은 그 조사 결과를 타켓 모집단과 연관 짓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통계적인 추계를 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할당 추출법이 있어요. 할당, 쿼터 샘플링 해서 할당 추출법인데, 이 할당 추출법은 모집단을 어떤 특성에 따라서 세분 집단으로 구분을 하고요. 세분 집단으로. 그리고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각 세분 나누어진 집단에서 적절한 표본의 수를 할당하여 추출하는 방법. 할당합니다. 그 표본의 수를.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해서 인구 통계적 특성과 제품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집단을 편의적으로 할당을 하는 경우. 자, 세분 집단으로 구분한다는 면에서 이 층화 추출법과 유사하죠. 세분 집단으로 어떻게 나누죠? 층화 추출법과 비슷해요. 하지만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서 추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 할당 추출법은. 이 할당 추출법은 상업적 마케팅 조사에 널리 쓰이고 있고요. 특히 인터뷰에 의한 자료 조사의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 할당 추출법은 비확률 추출 방법 중에서 높은 수준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가장 정교하며 시간 경제적인 면에서 간편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표본 추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할당 추출법의 예를 한번 볼게요. 경우는 H2동통신사에 대한 이미지 조사인데 각 지역별로 인구 구성 비율로 표본수를 할당해서 조사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총 조사 인원은 2,000명으로 했고요. 자, 모집단은 이동통신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거나 H2동통신사를 잘 아는 대한민국 국민. 자, 지역별로 인구 구성 비율로 표본수를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강원도 150명, 경북 200명, 부산, 경남 300명, 제주도 15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표본을 추출을 했고요. 이와 같이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은 특성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표본 추출에 편차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 할당 추출 방법은.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판단 추출법이에요. 경험을 쌓은 리서처가, 조사자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판단 추출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 마케팅을 진행을 할 때 테스트 시장 혹은 도시를 리서처가 선택해서 조사하는 거죠. 그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어느 도시, 어느 대상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은 괜찮다는 그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는 판단 추출법이죠. 여기까지가 간단한 그 추출 앞에서 우리가 모집단, 그 다음에 표본, 그리고 이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제대로 대표성을 가진 표본을 추출해야
하는데 이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과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